네, 김성욱의 마켓 시선입니다. 이제 4월을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4월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4월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에는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어떤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먼저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월말, 분기말. 네. 그래서 새로 또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4월 시장은 3월보다는 낫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크로, 그 다음에 실적 모멘텀, 그 다음에 수급 심리 같은 걸 모든 걸 고려할 때 크게 악화되거나 걱정할 부분들은 좀 덜하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매크로 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사실 미국 워낙 잘 나가고 있고 중국 부분에서 우려가 오히려 기대로 바뀐 상황입니다. 오히려 경제 정책에 대한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을 네. 정도니까요. 그래서 실적 부분도 사실 바닥권이다. 사실은 바닥권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투자하기에는 안심이 놓이는 그런 용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거나 그다음에 외국인들 최근에 그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4월 1, 2, 3월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한 달도 매도인데 최근 한 일주일 며칠 동안은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할 때는 이 또한 외국인의 매도세 또한 바닥권 정도로 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월보다는 4월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박스를 예상을 하세요? 작년 고점, 그러니까 작년 말 고점 2011포인트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4월 정도에는 분명히 그 정도는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 고점이 한 2050포인트 남짓 됩니다. 그래서 2050포인트까지도 한번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주셨네요. 지난해 고점인 2011 혹은 시장 상황이 더욱더 받쳐준다면은 2050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올릴 수 있는 모멘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것이 실적 시즌입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2014년도 1분기가 참 의미가 큽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매크로적으로 볼 때 G2 국가들의 사실은 이제 정책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좀 넓은 의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2014년도 1분기 실적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록 실적 추정치가 좀 내려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워낙 높이 잡아놓은 실적 추정치 때문에 사실은 낮추고 있는 건데 오히려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단지 실적 추정치를 낮추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거나 정도가 크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면은 역시 실적에 대한 안심 또는 그 바닥권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ERR이라고 하는 그런 실적을 추정하는 약간 선행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로 비율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플러스로 가거나 아니면 그 또한 바닥권에 있으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굿뉴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그래프를 좀 준비가 되시면 봐주시면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2월달 전후전, 그러니까 초 정도 되죠. 2013년도에 6월에서 8월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닥권 뒤에는 올라갔는데 사실 이 부분이 그 당시로는 주가를 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건대 최근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부분이 주가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사실 ERR 수정 비율도 이제 뚝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다시 올라가거나 횡보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실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1분기보다는 2분기면 3분기가 점점 더 실적이 YOY 기준이라 그러죠. 그 대비해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셔도 그 중간에는 좀 이렇게 볼러틸리티가 있다 그러죠.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시면은
주가 큰 그림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길게 보자면은 기업이 이게 하향 추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좀 턴어라운드를 마련하는 그러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1분기의 실적 시즌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앞서서 또 짚어주신 점이 중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둔화가 되고 있지만 악화가 되고 있지만 또 이와 반대로 나오는 것이 중국에서 이에 따라서 경기를 좀 촉진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 G2 이슈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뭐 특별히 뭐 미국에 관해서는 특별한 아마 이론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이게 그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이 안 좋다라는 걸 알면서 반대로 좋게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그렇죠. 많아졌죠. 그래서 실제로 뭐 관계 당국자 그쪽 당국자도 그런 그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안 좋은 건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데 과연 그러면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인 그 의지가 얼마나 또는 얼마나 강하게 피력을 할 것이냐가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 안 좋냐를 일단 먼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리커창 지수라고 이제 제가 가끔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리커창 지수가 이제 월별 데이터를 통해서 그 중국의 실질 경제 분기 데이터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가 최근에 발표가 된 것까지 모아보면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수준이 지난해 저점까지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바닥치고 다시 올라갈 거냐라는 모습이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바닥치고 올라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의 이제 개혁 또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그 어떤 의도를 고려하건대 사실 좀 더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과연 정책적으로 과연 이걸 인위적으로 다시 확 올라올 수 있도록 이걸 그 당국자가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4월 정도에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비관적인 얘기들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4월을 주식을 조금 좋게 보는 이유도 네. 5월이든 6월이든 길게 봤을 때 중국 당국에서 그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과감하게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4월까지는 뭐 괜찮다. 중국도 기대 심리가 있는 4월까지는 괜찮다 보시고 조금 길게 보시면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경기 부양책이 당장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으로 경제 지표 둔화의 약재가 어느 정도 희석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또 4월을 중국에서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1분기 GDP 성장률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GDP의 통계 기준을 2008 SNA로 변경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2008 SNA라는 게 먼저 어떤 건가요? 이제 그 국가 계정 통계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SNA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이제 그 판단, 그러니까 발표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1950 아주 오래 전부터 기준을 마련해서 이제 UN 같은 데서 이제 그 권장을 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면 15년, 20년마다 한 번씩 바꾸게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하자라고 최근에 발표된 게 이제 2008 SNA라는 건데요. 그 핵심은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근데 그 GDP 계산할 때 R&D 투자한 거를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4.4%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사실 숫자로만 보면 1등입니다. 세계 1등. 그래서 이런 부분을 GDP로 포함되면은 매년 우리나라가 굉장히 GDP 그 R&D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GDP 성장률의 0.3% 포인트 정도를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단순히 그러면 숫자만 올라가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게 GDP 대비 R&D를 저렇게 많이 투자하는 나라는 그 성장의 어떤 잠재성 또는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질적인 측면을 보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조금씩 올라갑니다만 한국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중국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중국도 한 0.2%포인트 정도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7.5도 좋고 뭐 미니멈 7 정도 이상이고 뭐 이런 그 예측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GDP도 뭐 7 이상은 뭐 비교적 무난하게 가능할 것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예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 기준이 우리나라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변화를 하는 게 추세인가 보죠? 예, 벌써 뭐 미국, 호주, 캐나다는 벌써 도입을 했습니다. 아, 예. 다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 중국도 뭐전 할 것이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가 요즘 들어서는 이야기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몇 달 사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일본의 소비세 인상입니다. 그 이전에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제는 또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고 있는데 4월에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인상 이후에는 어떤 점들이 변화하게 될까요? 예, 뭐 막상 하고 보니까 조용하죠. 예.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니까요. 근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제 아베노믹스가 과연 성공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 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주 골치 아픈 아베노믹스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큰 그림에서 보시면은 뭐 소비세 인상하면서 아베노믹스 성공하면 그런 정상적인 과정을 갈 거냐 말 거냐가 판단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성공하는 게 과연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네. 그렇다고 반대로 아베노믹스가 실패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약간 중간적인 입장에서 일본이 계속 끌고 가면서 그다음에 걱정하는 그 저희들 지표 중에 하나가 환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환율, 예. 그렇죠. 환율 부분이 사실은 이제 105엔 근처까지 가서 저희들이 이제 우려한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100에서 뭐 123엔 정도만 계속 유지해준다 하면은 그러면 저희들이 또는 우리나라가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받아서 뭐 실적이 안 좋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유는 걱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밖에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4월의 대외적인 이슈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뭐 큰 또 경제 주체지 않습니까? 뭐 22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22가 사실 무난하게 뭐 큰 문제 없이 성장이 잘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네. 근데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빠져서 오히려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뭐 사실 우리 글로벌 시장이라는데 우리 한국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중국 이슈는 뭐 잘 하겠다고 말은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뭐 4월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4월 시장 전반적인 시장 환경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 앞서서 미리 여쭤본 바에 따르면은 4월 시장 코스피의 밴드는 상단을 한 2011 정도 혹은 2011을 넘어서는 2050 정도까지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이렇게 추세상으로 보면은 뭐 물론 이제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향은 좀 이렇게 서 있다고 보시고 문제는 이제 섹터별로 또는 종목별로 그렇죠.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 여전히 소재 산업재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적극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이제 좀 짧게 보면 그 자동차 같은 부분은 꾸준하게 이제 성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낮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뭐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조금 길게 보시면 IT, 뭐 기타 소재 뭐 등등은 여전히 살아있는 그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월 시장 전망 전반적으로 해보면서 4월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섹터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